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총 칼로리의 10%를 넘길 때는 분명히 암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기 섭취는 암을 증가시킨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기와 암의 상관관계는 아주 대규모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라는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와 또 아들인 토마스 캠벨이 대략 6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8억 8천 명의 2,400개 지역으로 한 굉장히 대규모 조사이기 때문에 역학의 그랑프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많이 줄 수 있는 연구 결과죠. 이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결론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총 칼로리의 10%를 넘길 때는 분명히 암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1981년도에 리처드 돌과 리처드 페토의 연구에 의하면 식습관, 특히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이 암을 일으키는 확률이 35%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미국 국립보건원이나 미국 은퇴자협회에서도 고기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고기 섭취량은 암을 증가시킨다 또는 암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49만 4천 명을 대상으로 그 식습관을 조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5% 이상 높다고 했고 또 폐암에 걸리는 확률도 20% 이상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병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 중에서도 위험하다고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실제 고기보다도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공육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발암물질이 생겨납니다.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세포에 돌연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활성산소를 증가시킴으로써 암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 이 가공육을 많이 먹은 어린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서 백혈병의 발병 확률이 74% 이상 증가를 한 내용들이 보고들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도 췌장암과 방광암이 각각 67%, 또 59%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공된 고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요. 가공육은 정말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고기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변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액이 탁해집니다. 이 혈액의 이 농도가 굉장히 진해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람에 비해서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이 있죠. 육식동물들인데요. 육식동물의 경우 사람보다 최소 5배에서 20배까지 위산의 산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다 소화를 시키는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위산의 강도가 육식동물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정도가 다릅니다. 다 소화되지 않은 이 동물성 단백질의 찌꺼기로 인해서 혈액에는 그 점도가 올라가게 되고 농도가 진해지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당연히 온몸에 제대로 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소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죽은 동물의 단백질이죠. 존 맥두걸이라는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은 죽은 시체의 일부를 먹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었을 때는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 소화관 안에서 그 대사산물이 부패가 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 부패산물 때문에 온몸에 독소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독소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인데요. 바로 세 번째 요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기에 있는 대사산물들이 신장에서 계속 축적이 되거나 또는 대사산물이 뼈에 축적이 되면 이제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신장에서는 신장 결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옴으로써 혈액이 탁해지고 또 몸에 불완전 소화로 독소가 쌓이고 또 결석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몸에서 많은 좋지 않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기를 계속 꾸준히 먹는 식사를 하게 되면 인체 크게 두 요소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는 혈관 질환입니다. 고기에 있는 이러한 단백질들이 우리 모세혈관 벽에 또 세포막 속에 자꾸자꾸 쌓이고 축적됨으로써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혈관은 온몸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로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혈관이 제대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 또는 이 지나가는 이 혈액의 성분들의 점도나 농도가 너무 진하게 되면 이 혈구들이 지나가면서 세포막 혈관 벽 안에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를 또 복구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양한 혈관 질환, 혈관성 염증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림프 순환의 방해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이고 또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지용성 영양소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노폐물들이 잘 제거가 돼야 되는데 림프가 막히거나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혈관성 문제, 혈관 질환의 문제, 또 림프 순환의 문제, 림프가 막히는 등 이러한 부분에서 인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먼저 이 트랜스 지방은 무엇인가 알아보면 마가린이나 식물성 기름, 팜유나 다가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 트랜스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지방입니다. 인위적으로 이 지방의 구조에 변환이 생겨서 생겨난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몸에서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 기름이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왔을 때 다양한 변형들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암을 유발하는 세포의 돌연변이나 세포의 영양소 전달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요즘 많은 분들에게도 많이 상식으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먹지 않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공된 식품에 그 성분들이 다 포장지 겉면에 써 있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은 0이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 자체의 조리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 때 재료에는 분명히 팜유나 마가린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튀기는 과정에서 밀가루 음식을 라면이나 어떤 과자나 이런 것들을 튀기는 과정에서 이 트랜스 지방이 생겨날 수 있고 또 여러 번 사용한 치킨 같은 경우에 다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을 통해서 또 튀겨내잖아요. 과정 중에서 트랜스 지방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몸에서는 세포막이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흡수하는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특징인 혐기성 세포, 산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방향으로 전환이 되기가 쉽습니다. 튀긴 음식을 매일매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반면 이 트랜스 지방이 아닌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되는데요. 바로 좋은 기름은 자연의 질서에 맞는 기름, 자연의 기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일에도 기름이 들어있는 과일들이 있고요. 채소나 특히 이제 견과류, 씨앗에 기름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통째로 견과류나 과일을 먹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고 두 번째로는 엑스트라 버진급의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은 안전한 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품질의 올리브 오일은 안 되고요.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의 형태로 올리브 오일을 드신다라면 이 기름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세포막에 인지질을 합성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포막까지 산소와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거나 또 과일과 견과류 형태를 드시게 되면 일단 혈전이 예방이 되고요. 또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염증이 완화되는 항염,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내과학 그 기록에 의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경우 유방암의 발병률을 45% 감소를 시키고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80%까지 낮춘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름 섭취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